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부자가 되려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사랑하게 해야 한단다.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자식 경제 교육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돈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태인 부모들은 어떤 행위나 방법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자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까지 가르치는 부모님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돈을 집착하지 말고 돈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어린이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면 부자고 뭐고 또 그것으로 족한 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기도 하죠. 자, 5월 5일 어린이날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9294님, 우리 집 아이들도 요즘 관심이 많긴 하던데 여기서 이 관심이고 사이에 빠졌는데 아마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알려줄 시기가 오겠죠. 옵니다. 예, 오고 저는 초등학교 요즘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한 중학교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하여간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7701님,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커 있으시기엔 경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는 국민학생이었는데 국민학교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또 그때 활기찬 에너지를 생각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는 더 좀 에너지 넘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 참견, 하소연 뭐든 좋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 캡처한 다음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정의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 위대한 주식일까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이사, 또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두 분 다 어린이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영화로도 제작됐죠. 바로 위대한 유산인데요.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가난하지만 꿈 많은 어린 소년 핀이 익명의 후원자에게 유산을 상속받고 또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이사이자 또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맘 김수현 이사, 그리고 또 다른 워킹데디, 또 한국투자증권의 김검진 팀장, 이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현 이사는 또 금요일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김권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다른 방송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라디오 방송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좀 재밌다라는 이런 생각. 주로 TV는 많이 하셨잖아요. 예, TV는 많이 하는데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처음이에요? 네, 라디오는 또 처음이다라는 거 오늘 첫 테이프로 착 한번 제가 끊어보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은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에 만나는 사이죠. 네. 네. 우리 김수현 지사는 심쿵 브리핑이고, 아, 또 네. 우리 김 팀장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미주사라고 해서요. 미국 주식 보고 한국 주식 사자를 바로 디코너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주사. 네, 미국 주식 보고 한국 주식 사자. 자, 오늘 우리가 두 분을 또 모신 이유는 두 분이 어린이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김수현 이사가 지금 자녀분이 연년생으로 2명입니다. 몇 살입니까?
지금 6, 7살이에요. 아, 아들, 딸. 아들, 딸 6, 7살. 네. 100점 만점. 최고죠? 네, 최고. 네. 맞습니다. 네. 후후. 어. 네. 네. 연년생인데 잘 지내나요? 애들 너무너무 잘 키우고요. 임신하고 낳고 진짜 그걸 반복한 거잖아요.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나놓고 나니까 너무 애들끼리 잘 놀아요. 아, 애들끼리 잘 네. 놀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생각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우리 네. 김권진 팀장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고 전쟁이 항상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자녀분이 해봅니다. 어떻게 되죠? 저는 둘 있다. 저도 네. 둘이 있고요. 뭐 거기에 몇 살, 대해서 몇 살? 지금 초등학생 둘이 있습니다. 네. 다 6학년? 컸네. 아직 그러니까 멀어서 어린이날. 네,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아들, 딸, 딸. 네, 이게 뭡니다. 딸, 네, 네. 딸, 좋겠다. 그리고 아들, 딸. 네. 어... 과연 누가 이길까? 부럽습니다. 딸 하나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네. 저는 또 그렇습니다. 아들만 둘이어서 이렇게 아. 보니까 딸이나 오. 아들, 딸들은 되게 잘 지내죠. 네, 그렇죠. 네, 네. 아이들끼리. 네. 힘들겠는데 그럼? 원래 보통은 파이팅? 오빠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막내들이 휘 남매는 잡아요. 잘 지내요. 네, 잘 아주 잘 지내요. 지내요. 네. 네. 남매는 정말 잘 지내더라고. 그렇구나. 자매는 거의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거는 그냥 편견. 열심히 싸웁니다. 파이트. 서로. 왜냐면 야시오. 똑같은 옷 네, 입으려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아니야,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건 좀 옷. 약간 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그런가? 옷 네. 입혀놓으면 그거 갖고 싸워요. 왜 나는 같은 옷을 입어?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좀 취향이 자기만의 다르구나. 개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다 사이좋게 지내보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네,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우리 남매의 어머니 또 자매의 아버지 이제 두 분이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은 또 현재 뭐 다양한 이제 TV 또 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바로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또 내 아이에게 하는 경제 교육이 있다면, 또 나아가서 내 아이에게 이 주식은 꼭 사라고 하고 싶다라는 주식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식 얘기 또 ETF 얘기, 경제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김 팀장님, 네네네. 나는 우리 자매 2명이죠. 네네네. 이름이 혹시 예은, 예진. 예은, 예진이가 이것만 있으면 난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난 난 딴 거 필요 없어. 이것만 갖고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딴 거 필요 없다. 뭐?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 대답! 또 정답! 정말로? 플러스 100점 드립니다. 어, 우선은 가장 먼저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이 이깁니까? 건강은 나중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가장 먼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버는 기술을 전달해 줄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교육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추억도 많이 쌓아줘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친하지 않는 애들이 있고 해서 그거는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어. 김권진 팀장님? 그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아는 거고 알아야 될 거다라는 거 이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나는 미래에는 돈이 될 거야. 아니 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에는 거부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많은 생활을 좀 잘 해 나갈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제가 남들한테 항상 많이 제일 듣는 게 너는 참 인상이 참 좋아. 처음에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더 이상 칭찬할 게 없구나. 잘생겼다는 말이 안 나오구나. 항상 이렇게 인상만 좋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댓글 많이 달렸던데요. 여의도 핵 인싸 아, 잘생겼다 김건진. 거짓말 치지 마요. 제가 봤습니다, 못 봐. 댓글을 못 봐. 미안해서 댓글을 못 본다라는 거. 어찌됐든 결론은 뭐다?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좋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들한테? 너 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뭐 이렇게 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 안 하죠. 네. 어떻게 해요? 아빠처럼 살아라. 항상 어떤 일이 힘들어도 아빠는 해결해 나갈 수 있잖니라고 생각하고 애들은 엄청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우리 주고 예은이 있고요. 예진이가 네, 예, 그렇게 어. 한번 생각을 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 저도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릴 때 항상 뭐 많이 맞고 자랐던 이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찌됐든 등짝 스매싱 등짝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때릴 때가 없어 보이는데요. 레알? 네, 네, 어딜 때려요? 오, 그래 플러스 100점 플러스 100점 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지만 플러스 100점을 드리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야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이 아빠를 봐라. 아 그렇죠. 항상 예. 긍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죠. 주입식 교육 아주 저는 예전 교육을 아주 사랑합니다. 네. 아. 우리 김수현 이사께서는 이제 남매잖아요. 네. 예. 무슨 얘기를 뭐 꼭 한다를 떠나서 이것만큼은 나는 꼭 얘가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로 난 족하다. 그런 게 저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은 정말 많이 받고 컸다. 이거를 좀 자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도전도 하게 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진짜 그 근원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회복력도 있고 뭔가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랑받았다는 느낌? 그거를 진짜 확고하게 갖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쵸. 어떻게 하면 이제 아무리 줘도 또 자식들이 아이들이 그걸 잘 못 느낄 텐데 왜냐면 우리 아들도 이제 아직은 어려. 사춘기로 왔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아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다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서운 지금 무서운 중이? 그렇죠. 아, 넘었죠. 넘으셨어요. 예. 너무 젊어 선배시네. 보이시는데. 아, 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세요. 궁금한 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두 분이 어린이날에 네. 이제 부모께서 네. 사랑도 막 주고 긍정적인 걸 하는데 기억하게 할까? 그러니까 요즘에? 어릴 때는 일단 저는 진짜 되게 무리를 해서라도 주말에 여행을 무조건 서울 근교 아니면 집 앞에라도 무조건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기록을 해두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컸을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뭐랄까 못된 것부터 먼저 보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 크다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알면서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주시면서 혼내기보다는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끔 그렇게 해서 늘 진짜 그래도 바른 길로 스스로 이제 돌아오고 뭐 가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어쨌든 착하게 나름대로 잘 이렇게 살았던 어떻게 것 합니까 같아요. 그렇게? 그 테크닉이 어떻게 해야 애가 나를 하면서 믿고 막 있구나 하는 그 부담이 좀 있죠. 그걸 너무 어떻게- 너무 어려운데. 교과서에 나온 거 그냥 읽어주신 아니에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나를 너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한번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두 손 모아서 제가 우리 이사님을 그렇게 한 번도 본 내가 적이 이러면 안 돼.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뜻깊은 오늘- 날인 것 같네요. 나는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진짠데? 했는데. 오늘 아.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김건진 팀장님의 어린이날에 지금 막 떠오르는 어떤 그런 추억이라든가 역대 추억. 어린이날 중에 본인의 특별한 건 없었던 것 재미났던 같거든요. 거라든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었지? 애들도 그럴 거예요. 기억이 안 날 거야. 하지만 맞아요. 네. 꾸역꾸역 내가 한번 찾아보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뭐 사줄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린이였을 어린- 때. 아니 현금이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사줘. 저거. 제가 조금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예. 시골에서 제일 유명한 데 가서 저거 사줘요. 저거. 누나들은 항상 옷과 뭐 이런 뭐 장신구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나는 다 필요 없었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장신구. 네, 그런 아. 거라는 얘기. 나는 먹을 게 좋았고 실제로 제 부모님이 좀 저를 사랑하는 게 좀 남달랐는데 음. 지금도 그 누나들이 저한테 그러게
야, 너 도시락 반찬에는 우리 때는 도시락 뭐 2단씩 뭐 싸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때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아니야. 우리 때일 거야. 우리 때 아니 저 급식 격한 때는. 공감하시죠? 도시락 2개? 네, 도시락 3개 아니야? 그럼요. 우리는 그렇죠. 두 개도 보온 도시락 사고, 예, 있지. 보온 도시락 있었고 그쵸. 그랬죠. 보온 도시락 있으면 갑부 나는 뭐 맨날 이렇게 그래도 있었었는데. 김수현 초등학교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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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국민학교 아닌 것처럼. 초등학교. 에이 괜찮아. 얘기해도 돼.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네. 그 밥 밑에 네. 계란을 싹 깔아놓고 나한테는 밥을 싹 얹어놓고 해서 항상 누나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었어. 너는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아프면 누구? 딸이지. 딸. 딸 딸이죠. 얘기를 해봅니다. 예. 네, 그 그런 생각 있죠? 네. 우리 김건희 팀장은 지금까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특별히 속 썩이고 그런 어떤 기억은 없었다. 어렸을 때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렸을 음. 때는 왜 항상 다 벗기고 밖으로 내쫓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한 2-3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팬티라도 좀 입혀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거 19금은 아무 상관없죠. 예, 실제로 애기니까. 애기니까 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맞았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랬던 그래도 막 이렇게 장난져도 네네. 속을 썩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속은 애써본 적 없습니다. 한 그렇죠. 번도 열심히 네. 그냥 맞아. 열심히 네. 달려오기만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냥 혼자서 가끔 이제 부산에 그냥 혼자서 그냥 멍하니 가보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이런 가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다시 집에 가서 항상 앉아 있건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이었는데도 늘 그냥 뭘 원하지 않았던 그렇죠. 누나들이 항상 뭘 바랬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저희 부모님 그냥 항상 속 깊은 아이. 똑같은 이제 어. 박봉에 이제 네. 이렇게 다니셨던 이런 나는 그냥 아름답던 밥만 주세요. 이렇게 했던. 밥만 잘 막 먹더라. 마음이 아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우리 김수현 여사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린이날 뭐가 있었을까요? 어린이날에 그냥 다 항상 늘 행복하게 해주셨었는데 이제 집에서의 행복 말고 그냥 좀 밖에서 이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그때 어린이날 특집 방송을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스튜디오에서 어린이들 죄다 막 모아가지고 노래 자랑하고 이때 너무 막 그 뭐랄까 아이인데도 너무 올림픽 하는 것처럼 너무 신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 받았다 안 받았다? 상을 아니라 저는 합창단인데? 합창단이었어요. 합창단. 이제 친구들이 어. 대결을 하면 마지막 이제 심사하시는 동안에 이제 축하곡이나 약간 이런 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그때 너무 그 어린이날이면 세트장도 너무 예쁘고 막 특별하게 꾸려져 있어가지고 신났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때 혹시 불렀던 노래 기억나요? 그때 생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잊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많이 불렀었죠 네. 노래. 노을? 아 그건 좀 약간 울적한 아닌가? 약간 울적한 노을 노래인데 아닌가? 한번 뭐지? 해봐. 약간 뭘-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뱅글뱅글 돌리면서 네. 어깨 잡고 막 이렇게 막 기차 타는 막 하고 한춤 하시는 것 같은데. 율동을 되게 많이 율동, 신경 율동을 썼던 것 좋아했어. 같아요. 네. 저는 막 노래 버전은 아니고 약간 미소 약간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노래는 아. 별로. 결국은 샤발라 이거네요. 예. 아니 거기서도 네네.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노래 잘하는 친구는 소프라노 중간에 이제 좀 약간 부족하다가 가운데서 메조 있는 근데 이제 알토는 이제 잘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모아놓으면 좀 이제 좀 약한 친구들 그 시절에도 뭐 외모 담당, 약간 그랬네. 노래 있었죠. 담당, 있었죠. 춤 담당이 있었단 전 말이에요. 노래 담당 아니고 그냥 아. 쟤 잘 웃는다. 아, 쟤처럼 비주얼? 잘 비주얼 아니, 담당이었네. 비주얼 아니라 잘 웃는다. 에이. 속이 없었죠 내가 맨날 웃고 비주얼 있어가지고. 담당. 우리 아니, 김수현이 아니. 이사는 또 그런 사랑 많았던 어린이날을 보냈기에 또 우리 남매에게도 지금 사랑을 듬뿍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노래를 한 곡 듣고 분위기를 확 바꾼 후에 좀 더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 일주일, 2주일 동안 정말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 아이들 위해서 지금 주식 사려고 하는데 뭐 사려고 해? 이게 요즘 거의 그쵸.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김건희 팀장님도 많이 들었죠. 이 네네. 네, 그렇죠. 전문가분들한테는. 네네. 그 얘기를 우리가 해볼까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준 곡이 있는데요. 어떤 곡이죠? 인어공주 OST 뚜루루룬 뚠뚠뚠뚠. 네. 언더 더 씨.
인어공주 중에서 언더 더 씨 듣겠습니다. The human world, it's a mess. 네, 우리 정말 좋아하겠죠 아이들이. 아우 당근이죠. 아 상큼해졌어요. 네. 오늘 애들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우리 집에서 듣고 있는 우리 아들 남매와 우리 자매. 음, 음. 먼저 김건님 팀장님, 앞서 네네. 우리가 직전에 이 질문 던졌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 아이한테 통장, 주식 통장 마련해 주려고 해. 하고 이거 바로 찾을 거는 아니고 얘 이름으로 꾸준히 하여간 뭐 그 소위 면세되는 그 상속 뭐 가액에서 넣으려고 해. 종목 3가지만 다 알려줘. 찍어야 되나요? 아 나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 아니 아니야. 삼성전자 아니죠. 아니야. 예, 그래서 난 싫어. 별로 안 좋아. 네. 우선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3초 후에 공개합니다. 3, 2, 1 어디? 바로 저는 카카오를 가장 좋아했었고요. 아, 일본 카카오. 네, 카카오를 가장 좋아했었다. 2번은요? 2번은 LG 화학. LG 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바? 삼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바? 삼바를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꼽으라면 그 정도에 3가지 딱 꼽는다면 삼성전자도 없이. 저는 삼성전자가 과연 미래에도 이렇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이렇게 벌고는 지금 있죠. 어떤 우리 이렇게 하고 지금 수십만 우리 연초 이후 지금 20조 이상을 샀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 네.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주식이라는 것은 뭐 꿈입니다. 꿈. 음. 그리고 꿈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날이니까 사실은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어떤 이상 또- 늦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아이들 해서, 위해서 계좌를 그렇죠. 푸는 그런 거니까. 식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이 2가지 뭐 카카오하고 삼바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되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될 것 같냐면 네. 여러분들 보이는 그런 자동차들 음. 자동차가 파란색 번호판이 3분의 2 될 때까지는 넣어도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란색 번호판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바로 파란색 번호판은 친환경 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배터리를 넣는 이런 회사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넣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는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 또 LG 카카오, 화학, LG 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습니다. 네. 성장주네요, 셋 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 아이가 한 10년, 15년 보여야 되니까 그거랑 그렇죠. 좀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예. 네. 꿈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음. 우리가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세상이란 걸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이 꿈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디 쪽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주 여행.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무슨 생각했어요? 제주도만 가도 와 이거 있잖아요. 그치. 네. 지금은 네. 어때요? 음. 지금 어디? 그냥 동남아나 세계 여행 어.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주 여행 우리 스페이스X의 시대가 열렸죠. 그렇죠. 네.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쭉 우리 오늘 우리 토성으로 한번 소풍 가볼까? 우리 화성으로 가볼까? 야 우리 실제로 달 안에 토끼가 찍고 있는가 한번 봐보러 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그쪽으로 좀 더 가보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3가지 얘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삼바는 왜요? 삼바 여러분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테마. 자 바이오입니다. 음. 우리 앵커님은 나이가 몇 살 정도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네네. 글쎄요. 한 직관적 평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나는 몇 살 정도까지 요즘에 광고 있잖아요. 뭐 우리 딸들이나 아들이 뭐 아빠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정말 하루하루 한치 앞을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70살 이상은. 예. 우리나라 평균 나이보다 훨씬 적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음. 지금 우리 앵커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바뀔 겁니다. 네. 왜? 누구?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정말 꿈을 안고 가는 이런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꿈을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병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아프고 병들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꿈을 계속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잡아줄 거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자본력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열심히 돈 벌어. 야 내가
내가 벌어줄게 하면서 삼성의 미래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면 아마도 이쪽으로 성장의 축으로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어쨌든 전략적인 결단과도 좀 맥이 닿아 있다. 그렇죠. 예.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2위에서 1위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래 복제약. 근데 이제는 조만간에 신약도 만들지 않겠어요. 결국 돈 쏟아 부숴 보아라고 하면 결국은 짜자잔 여러분들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이 마련이 됐어요. 물론 조금 비싸긴 하겠죠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카카오는 네. 왜 카카오일까요? 네이버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를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사실 두 회사 다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너무 좋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회사가 카카오가 아닐까. 왜? 카카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카카오는 알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는 모르는 게 없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가고 우리 생활에서 카카오가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하루에 카카오 사용을 하시는 거죠? 카카오 선물, 페이, 뉴스 보기, 뭐 이미지 검색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은 기자님 문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 아직도 그러나 감성. 저도 유유유유유유 저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다. 아 눈물 나네요. 예. 그래서 카카오, 삼바, LG화학 네네. 혹시 우리 이 꼬마들에게도 좀 해줍니까 우리 김건희 팀장님은? 아 우리 저는 자매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시키고 있고 어디 쪽을 고민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조물자 그냥 이제 넣어놓고 있죠. 조금씩 아예 이제 담아주고 있죠. 계좌에다가 그렇죠. 아.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적립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 하고 나면 내 돈은 다 월급은 다 지나가는 거지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크게 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물려줘도 되는 만한 이런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주식 교육을 하는 부모님 특히 초등학교 많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김 팀장님이나 또 김수현 이사께서 한 몇 살쯤에는 한번 가르쳐 이제는 내가 한번 불러다 놓고 주식이란 뭐 해봐야 되겠다. 중학생은 돼야 될까요? 아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중학생 정도.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너무 바빠서 야 그래 천천히 어차피 내가 뭐 애들 뭐 이제 할머니 될 때까지는 살 거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니까 좀 길게 보고 하나씩 알려줘도 믿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하고 저희 있고요. 네. 애기는 제가 이제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식 하니까 주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 6살 벌써? 6살. 네. 주식이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 요리할 때 이렇게 볶음밥 재료 이렇게 써는 거 애기들이랑도 같이 하잖아. 요리 재료 네. 썰면서 네. 그러니까 너가 이거 빵 하나를 사려 그러면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잘라서 먹잖아. 근데 이거를 다 사려면 너무 비싸니까 요거 하나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 애기가 좀 알아듣더라고요. 나눠서 사는 거네 이렇게 비싼 걸 나눠서 사는 거네 이래가지고 그게 주식이고 그거를 엄마가 날씨 우리가 비 온다 햇빛 찐다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하면서 재밌어 하니까는 재미없어 이러고 시작을 일단 했다. 시작을 그렇죠. 했다. 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알게 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미래? 모르죠. 더 뭐 피터 린치 전설의 투자자들이 되는지 아니고 너무 힘들 모르겠네요.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팀장이 카카오, 삼바, LG화학인데요. 이제 이것은 뭐 저희가 뭐 투자를 하라라든가 그건 이게 아니죠. 좋다라든가 네네. 아니라 우리 김 팀장께서 내 아이들에게 저의 지금, 생각은 네, 내 그렇다라는 아이들에게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립을 해주고 그렇다. 있다. 예. 또 아이들 거니까 이 정립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오히려. 이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마켓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럼 쳐다보고 뭐, 있어야 되니까. 매매를 네네. 하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한 달에 한 2회 이 정도면 되나요? 2회나? 월 2회? 월급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여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월 하루에 1회, 다, 하루에 월 다 1회, 삽니까? 월 1회. 그게 어차피
12회로 나눠지고 1년이면 뭐 10년이면 120회로 나눠지는 거니까 네. 물론 다 사줄 수 있을지 돈이 없을 때는 5천 미만으로? 아니 돈이 없으면 못 사주기도 합니다. 음. 야 이번에 잠깐 끊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김수연 이사 차례입니다. 내 아이에게 세 종목을 이제 난 여기다 좀 정립해주고 싶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실 거? 작년에만 해도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애플 할 것 같은데 애플. 나는 딱 느낌에 김수연 이사는 애플을 아닙니다. 사과?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세 개를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테크 쪽, 그리고 약간 인프라 쪽, 그리고 친환경 쪽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오. 일단은 저희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유튜브 애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TV보다 네. 유튜브 TV에는 스타. 맨날 트로트만 나오니까 맞아. 유튜브에 아기 상어 보려면 애들이 유튜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또 트로트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네,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아이들도. 유튜브가 더 네. TV보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쳐다보고 어, 있죠. 네. 네, 항상. 그래서 그렇다면- 알파벳 A 오, 구글 회사 네. 첫 번째로 생각했고 지금은 뭐 미중 막 난리지만 나중에 분명히 인도 쪽도 클 수밖에 인구수가- 없죠. 네, 네.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곳이죠. 네,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라는 회사를 제가 그 인도의 1위 인프라 회사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인도의 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 인프라. 인도 네. 증시에서 사야 사야 되나요? 저 릴라이언스는 이거 어떻게 릴라이언스를 인베스팅닷컴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매매는 어디서 사요 그러면은? 매매는 이제 저희 이런 증권사에서 증권사 해외 주식으로 가면 다 빠바바밤. 이제 네. 거래를 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인도 네. 증시. 아,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자. 네. 한 주부터 시작하자 막. 뭐, 한 주부터 시작해 보자. 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GCL 폴리라는 1위 기업이 있는데요. 홍콩에 상장도 있고 작년에 여기 800% 이상 올라갔어요. 오호. 앞으로도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 분명 우리나라의 OCI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 OCI가 이제 3위, 2위가 투웨이, 여기가 그렇죠. 1위. 3위. 네. 네네. 그 세 종목 다 이제 일단 해외 주식. 그러니까 일부러 컨셉상 국내 해외 이렇게 그렇죠. 나눠봤어요. 예, 나눴죠. 네. 네. 우리 알파벳 릴라이언스 얘기 좀만 더 해주실까요? 예. 좀 꽂히신 것 같은데? 예, 좀 예, 마음에 예, 드세요? 예. 릴라이언스 많이 준비를 제가 못한 못하고 관계로 왔어. 그러면은 네, ETF를 음.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장주고 네. 이거 외에 ETF를 또 따로 준비해 오셨다. 어, 네. 생각을 많이 해오셨네요, 리사님이. 네. 브라보. 생각만 많아요. 어. 네. 생각만 그럼 바로 또 많더라. 우리 김수현 이사가 준비해온 네. ETF도 세 종목인가요? ETF는 두 종목을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네. 10년 지금 유지해도 될 그렇죠, 만한. 그렇죠. 난 우리의 아이에게 이걸 해주겠다. 네, 어떤 ETF도 거? 이제 반도체 쪽이랑 친환경 쪽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꼽아봤어요. 네,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네네. 일단 친환경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친환경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들이. 이사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자님 일회용 빨대 쓰고 그리고 나 이렇게 컵라면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썼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네. 잘못했다라는 거 아이들아 미안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봅니다. 근데 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짊어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과연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다시 살려요라는 행기.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환경에 대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린 실제로. 뉴딜 ESG 너무 각광받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 ICLN이라는 예. 가장 많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ETF가 ICLN. LN.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럼 뭐가 편입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일단 풍력하면은 저희가 딱 알고 있는 베스타스 예. 해외? 레고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귀엽게. 네. 레고. 네, 그래서 베스타스가 들어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 쪽 관련된 기업, 네, 오스테드도 들어 있고, 오스테드. 네, 그리고 임페이즈 에너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 참 어렵다. 우리나라 걸로 하면 유니슨, 하나 솔루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 넥스테라 에너지, 플러그 아. 파워,
그리고 아. 솔라 엣지 이런 친구들이 아름답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생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음. 우리가 지금 김수현 이사가 제시하는 컨셉은 이제 10년 이상을 보고선 그렇죠. 그렇죠. 네네. 향후의 테마입니다. 네, 향후 우리 향후. 아이들에게 뭐 일시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아니고요. 어. 계속 적립할 그 ETF 중에 첫 번째가 ICLN이었고 네. 지금 포함된 기업들이 풍력 기업들, 그렇죠. 또 태양광 네. 기업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도 이미 좋았을 것 같네요. 근데 네, 보니까 종목들을 보니까 사실 이게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했었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출렁했어요. 1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좀 출렁된 게 네네 117%예요?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 네. 요즘에 좀 주식을 하죠. 예, 예. 두 근데 배, 지금은 두배 넘게 마이너스 올랐습니까? 18% 연초 부진한 이후? 모습입니다. 연초 이후? 연초 이후. 올해는 그러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음. 친환경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공표를 했어도 네. 처음에 이제 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음.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숫자가 네. 나오기 그렇죠.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단가를 뽑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바로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하고 잠잠해졌다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워낙 그 응. 우리가 바이든에 대한 이런 얘기,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바이든도 이미 돼버렸잖아. 그렇죠. 뉴스 우리 격언 알잖아요 다. 뉴스에 어떻게 해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그쵸. 봐라라는 이게 실천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길 아이를 위한 이렇게.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아 그렇죠. 또 네. 우리 김건진 팀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환경은 바로 우리 부모가 망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을 위해서 친환경을 내가 정립해 주마. 아 그래야죠. 네. 두 번째 ETF는 어떤 ETF입니까? 네, 두 번째 ETF는 반도체 쪽인데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반도체 삼성전자 아니에요? 해외에서 해외 해외 마이크론? ETF. 아 ETF? ETF. 분명히 알고 계실 것 SOX?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맞구나. 속스 유명한데 네. 속스가 아닌 다른 어? 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그거 아니야? 네. 뭐죠? 반칙이야, 반칙. 저도 사실 그거 아니면 반칙이야. 속스랑 속스L을 투자하고 네네. 있는 이제 주주 중에 한 명인데 예. 사실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속스가 있으니까 SML이라는 거기서도 분산 투자? SMH라는 오. ETF를 아. 소개를 그래요? 해드리고 새로운 싶어요. 거네요. 네. 네네네. 새로운 거. 이거 뭐 10년 이상 가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좀 사이즈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SMH도. 네. SMH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네. 이제 일단 가격대를 보면 속스가 417달러대, 음. SMH가 240달러 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이제 82에서 84 정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주가 상승률이. 네. 그래가지고 또 올해 들어서도 10% 정도에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는데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기업들 되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 네. 뭐 실제 뭐 인텔이나 네네. TSMC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이런 램 리서치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실제로 많이 익숙하네요. 어느 우리가 다 맞아요. 아는 기업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둘 될 것 다 같아요. 네. 추종 지수는 속수죠. 네, 그렇죠. 네. 네.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 그렇죠. 추종한다. 맞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만 음. 이제 차이점을 하나를 딱 꼽자 이러면은 네. TSMC에 약간 들어가 있는 분포도가 음.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서 SMH가 다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아. 네, 파운더리 1위인데 네. 이제 네네. 훨씬 여기가 더 많이 보유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입 비중이 훨씬 더 이 속수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 보수도 훨씬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 이제 이 친구를 길게 우리 보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 김선희 여사도 10년, 15년 간다는 것은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네, 왜냐하면 자동차, 뭐 가전제품,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너무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재기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부족한 반도체 대란 같은 경우는 1, 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해결돼야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도 이제 이쪽은 너무 공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든 우리 일상화에 모든 우리가 지금 쳐다만 봐도 모든 게 반도체가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반도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이제는 거기서 모든 게 통신이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싹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SMH? SMH까지도 보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수현 이사는 이제 2개의 ETF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 말한 그 성장주 3개보다는 이 2개가 더 주력이네요. 우리 김수현 이사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들은 좀 화끈한 수익률을 갖고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뉴스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개별 이제 주식보다는 ETF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마음도 편하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이 막 인도, 뭐 홍콩 이게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적립을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ETF가 돼 있는 거는 자기 직전에 10시 반, 11시 이쯤에 매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할까요? 그건 적립은? 자기 그것마다 수익에 다르지 맞춰서?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네. 인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아웃풋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많이 해주고 싶죠. 네네.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또 ETF를 살펴봤는데 테마로 봤을 때는 아까 저는 김건영 팀장이 이제 그 우주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우주도 그렇고 저는 요즘에 많이 좀 내 아이에게 제가 하나를 꼽자면은 전 메타버스 중에서 메타버스 좋죠. 로블록스? VR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VR. 네, 저는 차라리 VR 업체 중에 하나를 이 아이에게 올인할까? 로블록스. 뭐 그렇죠. 핫했잖아요. 뭐 하여간 뭐 핫해, 특정 핫해, 종목은 핫해, 핫해. 종목은 저희가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네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기승전 뭐 VR 있고 전기차 있고 이제 우주항공 있고 이런 게 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요만큼씩만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만 조금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맞아요. 다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실 사실 거죠? 저희가 네네. 코스트코 장보러만 음. 갔어도 그 헬스브로라는 기업이 그렇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장난감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게임이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로 접목을 그렇죠. 해가지고 음. 헬스브로랑 그 로블록스랑 콜라보를 한다. 이런 뉴스도 뜨고 해서 많이 이제 판도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들들이 게임을 이제 막 네, 네. 오래 하거든요. 10시간 이상씩 이제 하는데 롤 뭐 이런 걸만 하는데 너그러운 아버지인데 완전히. 그렇죠. 왜냐면 너그럽게 되죠. 아. 또 우리 또 블리자드 사춘기에 가보면 투자하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심포지엄에서 들었는데 이제 네네. 아이들은 다 침대에 누워 있을 거다. 지금은 앞으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김수현 이사의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VR 헤드기어 쓰고 다 그냥 누워서 모든 게. 그냥 한다. 그래서 네.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 자연 속으로.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야. 네? 아. 네. 분홍할까 봐요. 아, 그래서 아유. 오프라인으로 가야 된다. 네. 아닌데 비대면에 활성화해야 되는데 점점 비대면화가 될 건데 오프라인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가족의 날 특집으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김수현 이사, 또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 사랑해요 안녕.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끝곡으로요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